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승무패 19회차도 유로 예선입니다. 18회차에서 거의 정배 결과가 나오면서 2월이 됐는데도 1등이 1000만원도 못 가져갔죠. 이번에도 26일 오전 8시 기준으로 80% 이상으로 몰리는 경기가 지금 9경기입니다. 그중 역배가 나와서 그걸 맞춘다면 억대로 가져갈 것이고, 또 정배가 나온다면 100명 이상 1등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회차에서 제 독식픽은 10개 맞췄습니다. 억대를 노리는 독식픽을 공유하는 저로서는 정배만 추천하는 그런 이빨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소신대로 역배를 잡아가는 폴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따라오진 마시고 형님들 거랑 비교하면서 조합하시면서 좋은 픽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승무패 19회차 14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 아일랜드 대 프랑스. 홈팀 아일랜드 피파 랭킹 4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국가 친선전에서 라트비아에게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원정팀 프랑스 피파 랭킹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 경기에서 네덜란드에게 4대0으로 승리했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볼 것 없어 보입니다. 프랑스는 직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프랑스만큼 강팀으로 평가받았던 네덜란드를 4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전반 2분과 8분 이른 시간부터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리드했다고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은바페 선수는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아일랜드는 직전 친선전 2경기에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상대는 몰타와 라트비아, 아일랜드보다 훨씬 저평가받는 나라입니다. 아일랜드가 홈 2점을 가져가지만 홈이든 원정이든 피파 랭킹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프랑스가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변 없이 홈팀 아일랜드의 패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폴란드 대 알바니아. 홈팀 폴란드 피파 랭킹 2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체코에게 3대1로 패했습니다. 원정팀 알바니아 피파 랭킹 6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국가 친선전에서 아르메니아한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폴란드한테 80% 이상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변을 뽑아보라면은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뽑아보겠습니다. 예상했지만 레반도프스키는 국가 친선전에서 골을 뽑아내지 못했고 수비진도 가벼웠습니다. 전력으로는 알바니아보다 폴란드가 앞서고 있지만 지금 3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캐시, 베나드렉, 키비오 등 수비의 집중력이 폴란드의 이름값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가 침묵을 이어가게 된다면 골을 기록할 만한 선수들이 없고 의외로 알바니아의 수비진 전력이 좋아 보이고 조직력이 탄탄해 보입니다. 폴란드의 가벼운 수비진을 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격진의 공격은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경기 홈팀 폴란드의 무패 2개 가져가 보겠습니다. 3번 경기 몰도바 대 체코. 홈팀 몰도바 피파 랭킹 17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예선 경기에서 페루제도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원정팀 체코 피파 랭킹 3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예선 경기에서 폴란드에게 3대1로 승리했고요. 이번 경기는 체코의 승리한테 90% 가까이 몰려있는 경기죠. 피파 랭킹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압도적으로 체코가 앞섭니다. 이변을 찾아보기에는 전력의 차이가 너무 크고 체코는 최근 강호 폴란드에게 3대1로 승리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몰도바한테 유리한 조건은 홈에서 경기한다는 이점 말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몰도바가 승리한다면 무조건 독식이나 2월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몰도바의 승리를 가져가기엔 중복 폴더가 아까워서 못 가져가겠네요. 이번 경기는 무난하게 홈팀 몰도바의 패 가져가 보겠습니다. 4번 경기 스웨덴 대 아제르바이잔. 홈팀 스웨덴 피파 랭킹 2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벨기에한테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원정팀 아제르바이잔 피파 랭킹 12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오스트리아한테 4대1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홈팀 스웨덴에게 90% 가까이 몰려있는 경기입니다. 스웨덴이 직전 경기에서 벨기에한테 3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는 했지만 피파 랭킹으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모든 게 스웨덴이 압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의 특징은 직전 경기에서 많은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뭐 경기를 했다는 그런 점이죠. 그만큼 반칙이 많이 나오고 경기를 좀 거칠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퇴장으로 뭐 수적 우위를 얻어서 경기를 하는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두 팀 뭐 직전 경기를 제외하고는 4경기,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팀들이기도 하고요. 팽팽하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조금 꺾어서 홈팀 스웨덴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오스트리아 대 에스토니아. 홈팀 오스트리아. 피파 랭킹 3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아제르바이잔한테 4대1로 승리했고요. 원정팀 에스토니아. 피파 랭킹 10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국가 친선전에서 헝가리에게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홈팀 오스트리아한테 90% 이상 몰려있는 경기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직전 국가 친선전에서 이탈리아를 2대0으로 잡아냈었고, 직전 유로 예선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4대1로 잡아내는 만큼 강력한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에스토니아도 지난 전력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경기력을 하고 있었고요. 핀란드에게 0대1로 승리했었고, 직전 8경기에서도 패배가 없었죠. 하지만 에스토니아가 랑닉 감독의 오스트리아를 잡아내기엔 전력이 너무 딸려 보입니다. 에스토니아의 홈이라면 수비진이 약하지 않은 에스토니아가 틀어막는 경기도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홈팀의 이점을 가지고 가는 오스트리아이기도 하고 100번 양보해서 이변으로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중복 폴더 쓰지 않고 무난하게 90% 가까운 퍼센트에 섞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오스트리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헝가리 대 불가리아. 홈팀 헝가리. 피파 랭킹 3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국가 친선전에서 에스토니아에게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정팀 불가리아. 피파 랭킹 7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몬테네그로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국가 친선전에서 최근 헝가리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에스토니아와 경기에서도 울산에서 뛰고 있는 아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경기 데뷔골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승리했죠. 지난 경기들에서는 독일과 잉글랜드도 잡아내는 저력을 보여줬던 헝가리. 근데 이탈리아에게 패하고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비기는 등 경기의 기복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상 헝가리가 앞서고 있고, 헝가리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불가리아의 공격력이 좀 많이 딸려 보입니다. 직전 2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지 못하는 만큼 빈공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좀 안전하게 홈팀 헝가리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몬테네그로 대 세르비아. 홈팀 몬테네그로. 피파 랭킹 6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는 불가리아한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원정팀 세르비아. 피파 랭킹 2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리투아니아한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전력으로는 세르비아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타디치,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 등 공격력에서 압도하고 있죠. 몬테네그로의 홈이지만 세르비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를 위주로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몬테네그로는 직전 경기에서 불가리아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무난한 공격력과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세르비아는 리투아니아한테 2대0으로 승리는 했지만 저는 그 경기에서 세르비아가 절대적으로 앞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대0보다는 더 큰 골 차이로 승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이 세르비아가 좀 앞서지만 수비 조직력이 좋은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걸어 잠근다면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몬테네그로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조지아 대 노르웨이. 홈팀 조지아. 피파 랭킹 7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국가 친선전에서 몽골에게 6대1로 승리했습니다. 원정팀 노르웨이. 피파 랭킹 4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스페인에게 3대0으로 패했습니다. 흡입차의 조지아, 홀란드의 노르웨이. 전력상으로는 노르웨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홀란드는 지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죠. 홀란드가 빠진 노르웨이는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데가르드 선수가 버티고는 있지만 강호 스페인에게 3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죠. 그에 비해서 조지아는 조직력이 좀 탄탄해졌고 최근에 흐름도 좋아 보입니다. 약체이긴 하지만 몽골을 6대1로 대파했죠. 좋은 기운 이거 계속 이어간다면 이번 경기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의 차이는 조금 나지만 홈에 이점을 가져가고 최근 흐름이 좋은 조지아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는 뭐 승부패 3픽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는 홈팀 조지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스코틀랜드 대 스페인. 홈팀 스코틀랜드 피파 랭킹 4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키프로스에게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정팀 스페인 피파 랭킹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노르웨이한테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스페인이지만 이번에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이기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스쿼드도 어마어마한 선수들 다수 존재하고 있고 호셀루가 멀티골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번 경기 스페인으로 90% 가까이 몰리는 경기입니다. 네, 스페인의 이름값이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생각하기엔 스코틀랜드의 전력이 크게 밀리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체이긴 하지만 키프로스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홈팀의 이점도 가져가는 스코틀랜드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스페인과의 뭐 전력 차이가 크지만 수비 쪽에서는 비벼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경기는 살짝 꺾어서 홈팀 스코틀랜드의 무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터키 대 크로아티아. 홈팀 터키 피파 랭킹 4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아르메니아에게 1대2로 승리했습니다. 원정팀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웨일즈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터키는 직전 3경기에서 3경기 연승 기록하고 있죠. 직전 두 팀의 경기에서 옐로카드가 5장, 4장씩 기록할 만큼 거친 경기를 했지만 터키가 먹힌 골도 자책골이었습니다. 거의 경기 자체에서 압도했다고 보여지고요. 크로아티아는 직전 경기에서 웨일즈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력에서는 크게 압도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진 후반 추가 시간에 웨일즈가 골을 기록해서 비겼죠. 크로아티아의 중원을 잡아주는 모드리치의 노세와 그리고 라키티치, 수바시치의 은퇴로 인해서 전력이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크로아티아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경기력과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이번 경기도 승부패 3픽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홈팀 터키의 경기력이 좀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홈팀의 이점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번 경기 꺾어서 홈팀 터키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웨일즈 대 라트비아. 홈팀 웨일즈 피파 랭킹 2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크로아티아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원정팀 라트비아 피파 랭킹 13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국가 친선전에서 아일랜드에게 3대2로 패했습니다. 지난 9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웨일즈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80% 가까이 웨일즈의 승으로 몰려있죠. 32살의 램지 선수가 최고참인 만큼 거의 20대 젊은 선수들로 스쿼드를 꾸렸습니다. 승리가 없는 9경기에서 실점이 없는 경기가 없는 만큼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수비에서의 결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웨일즈죠. 라트비아는 피파 랭킹 133위로 웨일즈에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난 12경기에서 매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죠. 전력상으로는 약팀으로 평가는 받지만 웨일즈의 약한 수비를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웨일즈가 피파 랭킹 28위에 위치한 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만큼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변을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이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승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독식을 위해서 이번 경기는 꺾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보험픽에서는 웨일즈 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는 홈팀 웨일즈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스위스 대 이스라엘. 홈팀 스위스 피파 랭킹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벨라루스에게 5대0으로 승리했고요. 원정팀 이스라엘 피파 랭킹 7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코소보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번 경기 스위스의 승으로 80% 가까이 몰려있는 경기입니다. 이변을 찾기 어려울 만큼 경기력 부분이나 스쿼드에서 스위스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슈테펜 선수가 헤트트릭 기록했고 자카 선수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전 경기에서 자책골을 기록하고 1대1로 비겼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코소보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많은 슈팅에서도 골을 뽑아내지 못한 만큼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경기 이변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스위스가 압도적입니다. 무난하게 홈팀 스위스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루마니아 대 벨라루스. 홈팀 루마니아 피파 랭킹 5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안도라에게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정팀 벨라루스 피파 랭킹 9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에서 스위스에게 5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홈팀 루마니아의 승으로 80% 가까이 몰려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직전 5경기에서 13골 뽑아내면서 절정의 골 감각 보여주고 있죠. 직전 2경기에서는 상대가 약팀이라고는 해도 총 7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변으로 벨라루스의 승이나 무를 가져가기에는 전력의 차이와 경기력 차이가 너무 크고 루마니아가 또 홈 이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난하게 홈팀 루마니아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코소보 대 안도라. 홈팀 코소보 피파 랭킹 10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 경기에서 이스라엘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원정팀 안도라 피파 랭킹 15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유로 예선 경기에서 루마니아에게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 똥 대 똥의 대결로 보여집니다. 승무패 3픽 좋아 보이는 경기고요. 코소보가 전력상으로는 앞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도라는 4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뭔가 2경기에서 특이점을 찾으려고 해도 특이점을 찾지 못할 만큼 약팀들의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직전 3경기에서 패배가 없이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코소보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싶은데 무승부도 같이 가져가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그냥 무난하게 홈팀 코소보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19회차 14경기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1등이 다수가 나올지 아니면 저처럼 역배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1등을 할지 좀 궁금해지고요. 저는 이번 픽 말고도 4,000원짜리 중복 2개 가져가는 픽으로 정배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 승무패 20회차가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1등 금액이 5억이 안 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두 좋은 조합 만드셔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